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와 발표를 맡게 된 위원회 팀장 서형배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의서 진구 방식은 주민 참여 방식이라 OS 용역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이제 OS 용역 활용을 초기에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주민 참여 중심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외부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그 주민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진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자원봉사만으로 기댈 게 아니라 수정의 봉사료를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스피디하게 진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는데도 여건상 좀 잘 안 될 경우는 OS 용역을 검토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의 도시설계본부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주 산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방배우송 아파트 재건축 첫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관심이 대단하시구나라고 느끼고요. 또 이러한 열의 정도면 우리 재건축 사업도 정말 신속하게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구역의 10% 정도는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공짜로 이렇게 밀도나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듯이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뭘 내놔야지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여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과 자연환경과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이 입지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여기 여러분 여러 시공사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요. 아마 여기 제일 먼저 욕심이 아마 날 겁니다. 이 사업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 첫걸음을 아마 이 도시기업 업체에서 잘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꼭 선정이 돼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요 및 기초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천대로 간선도로가 지금 지나고 있고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다음에 우리 사업지 북측으로 복합환승센터가 2034년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분석이 매우 유리하게 지금 우리 재건축 사업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건축물 기부 체납이라든가 생활 서비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사항으로 다음은 이제 상위계획 검토인데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위계획 검토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그런 계획 위에 어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 이런 우리 재건축 정비 사업의 모법이 되는 기본계획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후죽순 아마 개발을 할 겁니다. 서로 너도 나도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높은 충수를 짓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난개발을 사전에 좀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40 서울시 기본계획, 2030 서울 생활권계획, 그리고 2030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기본계획인데요. 요건 이제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생활권별로 나눈 부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의한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합성 있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도시계획실 김영대 실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주민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업에 무력하지만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액 방배 우선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당사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죄송합니다. 네,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분석, 주요 핵심 검토, 토지 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대 세대수 및 최대 용적률을 비교 검토한 안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서 사업성 검토 및 분담금 산정 등과 밀접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별 최대 세대수 및 최대 용적률 예상과 비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안과 1단계 종상향, 2단계 종상향 세 가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근거 자료는 최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세부 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 체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을 준용하였습니다. 세대수 산정은 공급면적 100평방미터로 단일하게 간단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는 저희 결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역세권,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받으며 기반시설은 기존 공유지 대체 포함 21.5%를 계획하는 대안이 가장 많은 세대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성 분석 요인들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천 유로 변경을 통한 토지 이용 제약 해소와 지하공간 활용도 고려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총 규모는 대체되는 기존 공유지 면적, 최대 세대수 및 최대 용적률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도로는 기존 2개 노선 이용에 따른 교통 편익을 유지하고 공원 1개소를 신설하여 역세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착안한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서측 과천대로 동측 확장과 동시에 도로 하부의 하천 수직적 중복 결정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둘째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정문도로 노선 변경 및 확장을 통해 남북 획지 분리 해소와 진초비 개선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기존 후문도로의 위치 변경 및 확장으로 향후 세부적인 건축 설계, 토목 설계, 하천 설계 등과 연계하여 조정할 사항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NU 디자인그룹의 이진우 소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도시개혁 업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ANU 디자인그룹은 주력이 건축이다 보니까 도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 업무 중에는 건축 지금 대부분이고요. 인원수 제한 때문에 일부 도시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추후에 건축 설계에 그 선정에 참여를 시켜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도시 그 팀과 협업을 통하여 긴밀하게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그 서울시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 나인온 한남,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 파크, 그 다음에 레미안 원밸리,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주목했던 반포 그 메이플 자이 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에 참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PM의 역할이 뭐냐?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처럼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알고 싶지만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 뭐 전체를 90%를 잘 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사업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저희 PM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도시정비 사업에 IT를 접목한 레디포스트입니다. 저희 서비스명은 총회원스탑이라고 하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조합, 추진위에서 약 70% 정도가 저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트너로서는 신반포, 3차 경남, 원베일리, 그리고 방배 14구역, 압구정 5구역, 개포주공 1단지, 청담 삼익 등 유수의 저희 대표 단지들이 저희 레디포스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저희는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서울시에서는 전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모든 전자 IT 회사들을 불렀고 저희가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조합들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방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앱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URL을 통해서 이렇게 총회원 스탑에서 모 추진위 또는 조합에 문자가 가게 되면 누구나 다 통신사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때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인증번호가 오게 되고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본인 인증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행으로는 이 신분증을 지참을 할 때 이제 종이 동의서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락이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하지만 전자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증을 아예 지참을 안 하더라도 본인 인증을 한 게 그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본인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 이름을 서명을 하고 그리고 종이 서명서와 동일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제출을 하시면 간편하게, 빠른 분들은 3분에서 5분이면 되고요. 늦어도 7, 8분이면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자투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업체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많이 쓰시긴 하지만 추진이 준비 단계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다 전화 돌리고 설문조사하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찬성 반대 또는 기호 1번, 2번, 업체 1, 2 이렇게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hoa, amazing! It's so bright! Magical!